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허술한 점검이었다고 말하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쳤다고 부실한 대처를 인정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광주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광주 덕남 정수장의 물난리와 그리고 이어진 대규모 단수 사태.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뭄 위기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물 전략에 동참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시장으로서는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 시장은 허술한 안전점검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쇠화된 정수장 밸브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 3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놓쳤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은 물론 2018년에도 밸브 노후화가 지적됐고 밸브 동작 시험을 반드시 하도록 수도법상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단수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늦게 발송하고 사고 수습이 늦어진 점 등 수돗물 사고와 관련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이행하는 어떤 교육의 부족, 또 연간 2회 이상의 훈련의 부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강 시장의 사과 시기와 내용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일단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굉장히 많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싶고 충분한 대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단수 피해를 입은 28,560여 세대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이중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단수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물 절약을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수돗물을 아끼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닙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 양이 광주에서만 1년에 1,000만 톤, 광주 시민 전체가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허무하게 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수된 물이 바닥에 콸콸 흘러 넘칩니다. 오래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물난리에 2만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수장 밖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낭비된 물은 총 5만 7천여 톤에 이릅니다. 이는 광주 각 가정의 하루 쓰는 물량의 전체 1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45만 광주 시민들이 갖은 노력을 통해 아낀 수돗물이 하루 평균 3만 톤가량이니 이틀치 분량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생수를 기부하고 변기에 벽돌까지 넣어 물을 아껴왔던 시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화나죠. 이렇게 시민들은 다 아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노력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수돗물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도관이 오래된 이유로 새는 물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새는 수돗물은 실로 그 양이 막대합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에 생긴 균열로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거나 새 관으로 갈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지도 못한 수돗물이 옮겨지는 중 바닥에 버려지는 양은 광주만 한 해 1,010만 톤, 전남은 5,400만 톤에 이릅니다. 하루 50만 톤을 사용하는 광주는 20일, 하루 70만 톤씩의 수돗물을 쓰는 전남으로서는 78일치 분량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지만은 시 재정 역사상 지속적으로 노후간 좀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련관, 즉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은 광주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약 4,000km에 이르는 광주 상수도관 중 노후된 상수도관은 1,500km, 전체 37.2%입니다. 전북을 제외하면 모두 10에서 20%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원인 물의 낭비들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건 행정이 해야 될 기본적 역할이죠.
시민들의 동참으로 제한급수 시기를 2개월 늦췄다며 절수운동을 독려했던 광주시. 물을 아껴달라고 하기 앞서 새는 물을 막는 게 우선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상수도관이 유독 많은 광주인 만큼 관을 제때 바꿔주는 일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광주시는 오래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일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더 쏟았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힘써온 일들은 뭐였는지 함께 보시죠. 이어서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내 지하에 묻혀 있는 상수도관은 4,000km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당장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낡은 이른바 경련관은 전체의 37%인 1,500km입니다. 이걸 다 바꾸기 위해서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다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세관, 즉 수압을 높여 상수도관에 낀 때를 씻어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이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세척으로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광주시는 전국 유일, 전국 최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홍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세관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덕남 정수장 사고에서 보듯 사용 연한을 넘긴 오래된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것만으로는 줄줄 새는 수돗물과 수돗물 파손 사고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금년을 노후 상수관 정비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수 교체해야 될 그런 노후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 생활 조건인 수돗물 문제를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접근해온 것은 아닌지 철저한 반성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나 측근이 조합원들에게 봉투를 건네는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돈을 건네려던 사람이 농장에서 기르는 거위에게 쫓기는 웃지 못할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쇼핑백을 든 남성이 주택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거위가 남성을 막아 세우려는 듯 공격을 합니다. 이 남성이 가지고 간 쇼핑백 안에는 롤케이크 2개와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조합장 입 후보 예정자 측근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겁니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잠시 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넵니다. 이 남성은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 입 후보 예정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으로 들어갔다가 10여 분 뒤에 나옵니다. 조합장 입 후보 예정자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놔두고 나왔는데 조합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5만 원짜리 4개를 땅 우리 밑에다가 땅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맷집 돌려고 왔다고 이러면서. 전남의 한 조합장 입 후보 예정자는 지역 축제 추진위원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 축제위원장은 대형 전광판에 이 남성의 후원 내역을 공개했다가 2명 모두 고발됐습니다.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행위 건수는 20여 건. 대부분 기부 행위나 금품 제공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여 건에 달합니다. 근절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20여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돈 선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표를 얻으려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옛 3도 수군 통제영의 본영이자 국보 304호인 여수 진남관. 10년 전부터 전면 해체 보수가 시작돼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국보 제304호로 지정된 여수 진남관. 여수 구시가지와 여수항이 내려다보이는 진남관은 건물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지난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당초 경사지에 세워진 대형 목조 건축물인데다 일제강점기 학교 등으로 사용되면서 변형이 커졌던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가설 덧집을 설치하고 기와와 부재 등에 대한 완전 해체와 정밀 실측을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 기단 조립과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공정률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지붕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목공사 그 위에 이제 기와를 넣는 기와 공사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이제 외장을 치장하는 단총 공사가 남아 있는데요. 단총 공사가 완료되면은 건축 공사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진난관 해체 복원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2022년쯤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난관 건물지 시굴과 정밀 발굴 조사, 지붕 기와의 제작 적용 방식의 변경 등 돌발 변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년 중반기까지 2년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기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이 부재의 사용 결정 여부나 또 새로 구입해야 될 부재, 또 이 부재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문화재청의 기술자문단 회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이자 임난 3도 수군 통제용이었던 여수 진난관의 해체 복원 사업.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인근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 사업까지 완료되면 전라 좌수영의 옛자리였던 여수 구도심이로는 지역의 새로운 임난 호국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전사 동지회 민주묘지 참배 자체가 사과라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진정한 화해를 하겠다는 행사 의도와 달리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과 관련해 전남 지역 시군의회가 한전을 상대로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장성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전력이 농가 현실에 맞게 약관을 바꾸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광주 MBC가 최근 집중 취재한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 연속 보도가 17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종훈, 임지은, 김상배 기자의 취재는 한국전력이 명확한 기준 없이 농사용 전기 사용을 단속해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잘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심재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